현재 중국은 대한민국을 향해 연이은 망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략적 사고가 결여되었다. 한국의 림팩 참가는 미중 사이에서 유지해온 중립 입장을 이탈하는 위험한 행보다라며 대한민국의 해군력이 성장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내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은 원전 강습단을 제대로 이끌 수 없다라며 대한민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중국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금 대한민국 해군이 림팩 2022에서 전무후무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림팩은 전 세계 26개국이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전력을 파견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강력한 해군력을 선보였습니다. 우리 해군은 단 한 번에 720명을 수송할 수 있는 마라도함을 기함으로 하여 배수량 7,600톤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배수량 4,400톤의 스텔스 구축함 문무대왕함, 신돌석 잠수함, P3 초계기 한 대로 해상함대를 구성했는데요. 이 정도면 가히 역대급 전력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림팩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그나마 우리와 해군력을 겨뤄볼 수 있는 일본은 호작, 이즈모, 다카나미 등 호위함 2척과 P1 초계기 한 대를 파견하며 참가국들의 빈축을 샀는데요. 그도 그럴 게 림팩은 가상의 적국을 대상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전쟁 수행 능력을 재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더군다나 중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확산시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지금 일본은 대한민국과 달리 간신히 체면치레만 하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중국의 남중국해 침공 시 일본이 어느 편에 붙을지를 의심해봐야 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번 림팩에 열정을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이 평화를 인질로 잡고 미국에 항의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에는 이번 림팩에서 대한민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담당한 원전 강습단 단장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원전 강습단장은 미국을 제외하면 호주, 뉴질랜드 같은 영어권 국가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비영어권 국가로서 돌연 대한민국이 최초로 원전 강습단장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원전 강습은 현재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륙작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대립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원전 강습단을 지휘하는 단장 임무는 다른 어떤 자리보다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를 대한민국이 맡았다는 것은 우리의 해군력이 전 세계에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1990년에 림팩에 처음 참가한 이후 고작 30년 만에 이런 역대급 성과를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남다릅니다. 즉 일본은 지금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초월했다는 사실에 배가 아파 국제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유찬 질투심과 똑같은 행동을 보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림팩 훈련 참가를 극도로 싫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으로 한국 해군이 원전 강습에서 얻는 경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런 사고방식은 딱 일본이랑 똑같습니다. 내로남불이나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는 것이죠. 다만 한국이 아직도 중국의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게 무척이나 자존심 상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번 원전 강습단 임무가 전례 없던 난이도 훈련인 것은 맞습니다. 림팩 2022의 원전 강습은 기존의 상륙훈련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훈련입니다. 심지어 미군마저도 개념만 구성했을 뿐 모든 게 처음인데요. 그런데 그 시작을 대한민국 해군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상륙작전은 적 해안의 대규모 병력을 단숨에 투입해버리는 총공격 작전이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부터 인천 상륙작전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상륙작전은 항상 어마어마한 병사의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시도되는 원전 강습은 완전히 새로운 상륙 전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륙 전에 원정 전진기지를 먼저 확보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소규모 인원으로
통신, 방공, 군수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점을 먼저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진을 더욱 안전하게 상륙시키는 전술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이번 원정 강습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중국이나 북한 같은 우리적 성국들은 도저히 대처할 방법이 없는 새로운 전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런 원정 강습단을 새롭게 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중국이 갈수록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는 지금 이런 경험은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를 잘 알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원정 강습단 임무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링스 해상 작전 헬기 2대와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 9대, 해병대 1개 중대를 훈련단에 포함한 건데요. 심지어 여기에 해군 특수전단 4개 팀까지 추가로 합류시켰습니다. 이 해군 특수전단이 바로 그 유명한 UDT-실입니다. UDT-실은 대한민국 특수부대 중에서도 가장 실전 경험이 많고 훈련도가 높기로 유명한 최강의 특수부대입니다. 원정 강습 임무가 역사 속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훈련이다 보니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UDT-실을 거점 확보에 투입한 것입니다. 암살, 폭파, 게릴라전 등 일반 부대는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는 전술적 가치로만 따지면 수십에서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첨단 무기보다 더욱 값지고 활용 범위가 넓은 최강의 전력입니다. 실제로 당장 미국만 보더라도 임무 목적과 병과에 따라 수십 개의 특수부대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특수부대 위에 특수부대라고 평가받는 대북으로는 실전에 투입될 때마다 탄도미사일이나 전략폭격기보다 더 많은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북으로는 미국 근현대사의 길이 남을 암살작전을 성공시키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사마 빈라덴 암살작전인 일명 넵툰 스피어 작전입니다. 미국은 2011년 마침내 오사마 빈라덴이 팔레스타인 안전가옥에 숨어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자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잡기 위해 대북우르를 파견했습니다. 당시 오사마 빈라덴이 숨어있던 안전가옥은 완전 요새나 다름없었는데요. 게다가 완전 무장한 탈레반 조직원 수십 명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북으로는 고작 25명의 대원으로 단 40분 만에 완전 무장한 탈레반을 제압하고 오사마 빈라덴을 암살한 뒤 철수까지 끝마쳤습니다. 그야말로 세기 암살이 있었음에도 오사마 빈라덴의 안전가옥 인근 주민들은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그저 대북으로가 현장을 떠나는 순간이 되어서야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을 정도입니다. 이 암살 작전 이후로 중국,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미국의 적성국 정상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되는데요. 오죽하면 이를 기점으로 푸틴이 자신의 걸음걸이까지 연습시킨 대역을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명세가 꼭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북으로 짝퉁까지 생겨버렸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이 넵툰 스피어 작전을 그대로 모방한 자국 특수부대의 훈련 영상을 공개한 것인데요. 영상을 공개한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해당 부대는 중국 수도 방위 특수부대인 동방신검 부대입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은 특수전병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동방신검 부대의 암살작전 훈련 영상을 공개한 이상 이제부터는 군사작전의 특수부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미 중국과의 군사 긴장도가 한껏 높아진 대한민국으로서는 이런 상황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각의 군사 전문가들은 동방신검 부대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과격한 전문가들은 중국의 암살작전 훈련이 국민 선동을 위한 일종의 쇼에 가깝다는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훈련 영상만 보면 이런 의견이 납득이 되는데요. 동방신검 부대는 능목을 타고 넘는 훈련이나 불붙은 철조망 아래를 기어가는 훈련 등 실전과는 하등 상관없어 보이는 훈련까지 아주 자랑스럽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해야 될 것은 훈련 내용이 아니라 지역입니다. 현재 동방신검 부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중국 내 이슬람 단체들의 저항이 상당히 격렬한 곳인데요. 그런데 중국은 이곳에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그동안 등한시했던 실전 경험을 쌓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에게는 달갑지 않습니다. 만약 중국의 특수부대가 서해상이나 북한을 통해 침투한다면
대한민국의 요인 암살이나 주요 거점 파괴 같은 공작 활동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은 시도에서 그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에는 이미 수십 번의 실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특수부대로 인정받은 UDT실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수부대는 고작 1-2년만으로 육성할 수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과 중국의 특수부대는 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의 UDT실의 명성을 세계에 알린 아덴만 여명 작전만 봐도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당시 대한민국은 소말리아 해적이 대한민국 상선을 납포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즉각 UDT실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는데요. UDT실이 고작 5시간 만에 17명의 해적을 모두 제압하고 UDT실 돌입 전 복부에 총상을 입은 석혜균 선장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인질 21명을 구출해낸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잘했다로 끝내기에는 아쉬울 정도로 경이로운 작전 수행 능력입니다. 인질 구출 작전에서 사망자 없이 작전을 완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UDT실의 투입 경로가 상당히 제한적인 해상에서 사망자 없이 작전을 수행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이 때문에 세계 특수부대에서도 한국의 UDT실을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덴만 여명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부정적인 예측을 내놓던 세계 굴제 외신들이 감탄으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특수부대의 격차가 크다 보니 이제 와서 쇼에 가까운 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신장 위구르 지역에 투입된 중국 특수부대가 대한민국에서 특수작전을 성공시키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나 다름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현재 대한민국의 특수부대는 사상 최초로 진행 중인 원정강습단 훈련을 수행하며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위해 오늘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